시니어 위즈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은퇴 후에 찾아오는 적막함, 또 길어진 하루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 해답을 바로 반려동물에게서 찾곤 하시는데요. 하지만 우리 삶에 찾아온 이 작은 기적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저와 함께 반려동물이 시니어의 삶에 주는 놀라운 긍정적인 변화부터 그 이면에 있는 아주 현실적인 책임감까지 하나하나 솔직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4가지 중요한 여정을 함께 떠나볼 거예요. 먼저 반려동물이 우리 마음에 어떤 선물을 주는지 확인하고요. 또 우리 몸에 가져다 주는 활기를 느껴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신중한 선택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하는지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돌봄의 현실적인 무게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반려동물은 종종 최고의 심리치료사라고 불리기도 하죠. 과연 그럴까요? 네, 과학이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반려동물과 교감하는 단 10분 만에 우리 몸에서는 아주 특별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뚝 떨어지고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은 아주 그냥 솟아나죠. 이게 바로 반려동물이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막아주는 강력한 과학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효과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뇌 건강으로까지 이어지거든요. 매일 사료주는 시간을 챙기고 산책 일정을 기억하는 이런 단순한 일과가요, 사실은 뇌를 위한 아주 훌륭한 운동이 되는 셈입니다. 이게 치매 같은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마음 건강을 챙겼으니 이제 몸 건강으로 넘어가 볼까요? 가끔 강아지가 나를 산책시킨다는 농담 들어보셨죠? 어떻게 보면 이게 농담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반려동물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거든요. 반려견이 있으면 오늘 날씨가 좀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잖아요. 매일 꾸준히 걷는다는 것, 이게 바로 시니어 건강의 핵심입니다. 우리 하체 근력을 딱 지켜줘서 가장 위험하다는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심장도 튼튼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 의학 연구 결과가 딱 증명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니어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주요 건강 지표가 훨씬 더 안정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해요. 말 그대로 반려동물은 살아있는 건강보조제인 셈이죠. 건강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매일 나가는 그 산책길에서 마법 같은 일이 또 생기거든요. 어머, 강아지가 참 예쁘네요? 이 한마디 인사가 새로운 이웃을 만들고요.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외로움을 해소하고 우리 동네, 우리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긍정적인 이야기 이면에는 아주 무거운 책임감이 따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건 결코 가볍게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정말 정직하고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자, 본격적인 고민에 앞서서요, 딱 이 3가지 질문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첫째, 내 체력이 저 아이의 활동량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둘째, 나와 함께 사는 모든 가족이 진심으로 동의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앞으로 15년, 어쩌면 20년 이상 이어질 이 긴 시간 동안 내가 변함없이 책임질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의 신체 능력을 아주 현실적으로 파악해야 해요. 매일 긴 산책이 필요한 활발한 대형견은 때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오히려 아담한 소형견이나 혼자서도 잘 지내는 고양이, 혹은 조용히 위안을 주는 관상어 같은 친구들이 훨씬 더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랑과 책임감의 가장 현실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마주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물론이고요. 매일 양치해주는 구강관리, 또 관절을 보호하기 위한 미끄럼 방지 매트 같은 안전한 실내 환경 조성까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노후 준비만큼이나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경제적인 현실.
이거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사람과 달리 동물병원비는 보험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는 정말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사료나 간식, 예방접종 같은 기본적인 양육에만 매달 평균적으로 약 17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 금액에는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장기적인 치료비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 두거나 펫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보호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참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피할 수 없는 이별입니다.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 즉 펠로스 증후군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깊을 수 있어요. 그 감정을 온전히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정한 책임감 있는 양육은요, 반려동물의 마지막 순간뿐만 아니라 나의 부재까지도 대비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 소중한 반려동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마지막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정말 귀한 선물을 줍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에 따르는 모든 무게와 책임을 함께 짊어지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5년 혹은 그 이상의 긴 시간을 사랑과 책임감으로 온전히 함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대답에 확신이 선다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따뜻한 동반자를 맞이할 준비가 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 위즈덤